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창피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우픈 해프닝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저도 정신 차리고 이제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아직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으니 신혼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짓이 예뻐서 앞으로도 계속 좋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집에서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이젠 짜증부터 난다는데 저도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군대 다녀와서 저랑 학년이 같았기에 같은 수업 받는 정도였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같은 지역에 취직하면서 그 지역 모임을 만들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다가 남편이 저한테 청혼을 했고 저는 못 이긴 척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7살에 결혼했는데 조금 이른 것 같다고도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 망설임이 있었지만 정말 잘해준다는 그 말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도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집이 멀어지니 몸도 힘들고 곧 임신도 해야 하니 집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고 허락했고요. 솔직히 그냥 핑계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유로운 건 아니라 제가 임신할 때까지만이라도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이었는데 출퇴근 시간도 너무 힘들고 회사 생활도 그때 권태기가 왔는지 그냥 하루하루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도 했으니 그냥 핑계대고 그만둔 것이죠. 생활이 팍팍해질만 한데 저한테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러라 하기에 뭐 대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무대책이었죠. 고정 지출이 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남편 월급으로 딱 그렇게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왜 자신있게 그만두라고 했냐고 따지니 너 힘들다 하니까 그냥 그만두라 한 거다 하더군요. 참 좋기도 한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일단 회사에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 너무 편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TV, 영화 다 보고 잘 먹고 하다 보니 3달 만에 거의 6kg가 찌더군요. 살이 너무 찌기에 임신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그런 기미는 없고 속상했습니다. 생활이 쪼달리긴 하지만 빨리 애를 갖고 싶어하는 남편 기대는 채워지지 못했고 불어나는 것은 제 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운동하고 하는 게 마음먹은 대로 쉽진 않았습니다. 한평생 뭘 해본 적도 없고 그때 형편에 어디 가서 PT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제 자신이 너무 게을렀죠. 대학 졸업하고 계속 일만 해서 그런지 그 쉬는 시간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살은 불어나 10kg가량이 더 쪘고 거울 속의 저를 제가 봐도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맨날 야식을 먹어대니 식비도 감당이 안 되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복으로 잠들려면 눈앞에 먹을 것들이 아른아른거렸죠. 그러던 중에 남편이 진지하게 저한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식비만 50만 원이 넘었다고요. 물론 나도 같이 안 먹는 것은 아니지만 좀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어찌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무안한지 엄청 화를 냈죠. 돼지 돼서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상의로 하는 건데 왜 화를 내냐며 소리를 지르기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하면 다 하라 하고 말 들어주던 사람인데 화를 내는 것을 보니 내가 살쪄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 좀 빼라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 자존심이 상했죠. 본인은 비만 상태에서 임신하면 임산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말이라는데 저한테는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살쪘으니 좀 빼라 이걸로 들렸습니다. 제 자격지심이 폭발을 한 시절이었습니다. 신혼이긴 하지만 좋지 않은 분위기로 계속 지냈습니다. 저도 조금씩 우울증 같은 것이 와서 다시 사회생활을 해야 하나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몸도 안 따라주고 구인 사이트 이것저것 뒤져도 마땅한 것도 없고 좀 보다가 치우기 일쑤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 남편 탓이라고 돌리기 바빴는데 글을 적다 보니 다 제 잘못들이었네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임신을 원하던 사람이 잠자리도 뜸해졌고 한숨을 쉬는 날들이 많아졌죠. 같이 부부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공감해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부쩍 이 사람이 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죠. 아니면 일이 있다고 새벽부터 설쳐서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냥 집이 싫어져서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맨날 나만 보면 싸우고 제가 뭐라 하니 그냥 집을 피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죠. 평소에 폰에 별 관심 없던 사람인데 폰도 너무 자주 보고 진동도 자주 울리고요. 뭐 좀 몰래 보려고 해도 잠금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었죠. 결혼 전에 제가 남편한테 폰 같은 건 서로 결혼하고도 보지 말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보자고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들어온 날 주방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기에 요새 회사가 많이 바쁜가 보네 하고 물었더니 그렇네 하더군요. 다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바쁘고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술을 엄청 먹고 들어왔습니다. 몸도 잘 못 가누기에 눕혀놓고 옷 벗겨서 재웠습니다. 그런데 폰이 보이는데 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 들어 남편 얼굴 억지로 인식시켜서 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화 목록을 보니 저장도 안 된 번호가 새벽에 찍혀 있길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전화 버튼을 눌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받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진짜 내가 이런 모습이 돼서 바람이라도 피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게 너무 놀라 전화를 끊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의아했는지 왜 그러냐 묻더군요. 네가 더 잘 알겠지 하니 그만 좀 힘들게 하라고 되려 적반하장을 하기에 또 싸웠습니다. 이제 돼지라서 딴 여자까지 만나냐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돼지니까 임신해도 위험하고 가질라 해도 임신도 잘 안 되니 잘 됐네 하니 너 살쪘다 해서 딴 여자 만날 생각 해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못나게 구냐고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기에 저도 폰에 여자 번호 다 봤다고 말을 했죠. 걸릴까봐 번호도 저장 안 해놓았냐 하니 무슨 소리인지 황당해하기에 통화 목록 봤다고 하니 아 하기에 뭐가 아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이라더군요. 뭔 소린가 했더니 요즘 배송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위탁 배송 받아서 택배 돌리는 일인데 제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야식비라도 벌어보려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출입문 비밀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고객한테 전화한 건데 하필 제가 그걸 보고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증거까지 보여주는데 엄청 민망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답니다. 제가 전에 남편 잠깐 대리운전 한답시고 나갔다가 나간 첫날 사고를 내서 난감해하기에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못하고 혼자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회사라고 다니긴 다니는데 돈도 많이 못 벌고 미안한 마음에 월급 올랐다고 할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책 없이 일을 그만두고 그냥 호기롭게 알겠다고는 했지만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다니까 허락을 한 거였고 제가 능력 없다고 바가지 긁으니 자존심에 금 갔겠죠. 너무 민망하고 미안했습니다. 야식값 벌라고 택배를 한다뇨. 그냥 덜 먹으라고 말하지 그랬냐고 하니 식비 좀 줄이자고 말했는데 화낸 게 누군데 하더군요. 그러면서 살이 찌든 뭐 어쩌든 나는 상관없다. 근데 임신하면 산모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봤다. 그래서 살 빼라고 한 거고 다 건강을 위해서다. 네가 건강과 상관없이 외모가 망가진데도 나는 전혀 내 마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못나게 굴어서 미안한 마음도 함께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날 이후 정신은 좀 차렸습니다. 택배하러 갈 때 따라 나가서 같이 일했습니다. 개당 1,000원 정도 받는데 둘이 나가서 몇만 원 벌어서 집에 오니 야식 몇만 원짜리 시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 아까운 줄 알았던 거죠. 종종 운동 삼아 따라다니며 같이 돕고 하니 맨날 집에서만 있던 생활도 좀 달라지고 남편과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야식 시켜 먹은 적이 없으니 절약도 되었고요. 저도 정신 차려서 운동하고 있고 살도 좀 빼고 있습니다. 얼른 임신이 돼야 하는데 소식이 없네요.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프닝 아닌 해프닝을 겪고 남편의 진심 어린 마음도 알게 된 뒤부터 제 삐딱함도 많이 고쳐지고 더 잘해주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살이 빠졌을 때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는데 한결같이 저만 바라보고 사랑해준 것 보면 제 외모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건 아니구나 싶습니다. 저 친구들한테 이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없다고 잘해주라면서요. 저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질타 말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